이번 시간은 거듭제곱근과 유리지수에 대해서 좀 정리해 봅시다. 시작하시죠. 곧장 집중탐구로 넘어가요. 거듭제곱근의 성질과 유리지수.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긴 시간 들여서 거듭제곱근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법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했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건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체계를 기존 체계에 맞추느냐, 이제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했었잖아요. 꼭 기억해 두세요. 기존 체계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그래프가 도입된 거예요. 됐어요? 그래프를 왜 도입했다고요? 기존 체계에 어떻게 됐든 끌어맞춰 놓으려고 가지고 왔다고 해도 뭐라고 할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듭제곱근인 거니까 이거부터 좀 출발해 봐요. 첫 번째, 근의 정의부터 좀 살펴보는데요. 근의 정의가 뭐죠? 또 의외로 물어보면 대답하는 애들이 없어요. 근하면 답이요, 뭐 이런 애도 있는데 그건 정확한 수학적 정의가 아닙니다. 근의 정의는요, 대입하면 어떤 방정식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값을 우리가 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대입하면 성립하는 게 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거듭제곱근을 정의하기를, 됐어요? 거듭제곱근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리했다고. 지금부터 하는 거 중요해요. 저번에 했던 거하고 잘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x의 n제곱 했던 놈이 a래요. 됐어요? 이 표현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표현하고 완전히 어떤 표현이라고? 같은 표현이에요. 됐어요? 완전히 같은 표현이에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a는 무슨 수일 때만, a가 무슨 수일 때만 양수로 만들어서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밖으로 어떻게 해버렸었지? 끄집어냈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만들면 n이 홀수일 때도 n이 짝수일 때도 다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정리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그래프 막 갖다 쓰고 막 난리 쳤던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밖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는 것까지 좀 확인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플러스 마이너스는 좀 싹 다 빼버릴게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었단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요 놈이요,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좀 읽어보세요. 좀 귀찮지만 읽는 것도 쓰겠습니다. 됐어요? 해석해보세요. 제발. xn제곱은 a. 이거는 읽는 게 아니에요. 해석해보세요. 보세요. x의 n제곱 한 놈의 결과 몇입니다? a입니다. 그런 거니까 x의 n제곱은 a이다. 이렇게 해서 얘를 그대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불러봐요. x는 n제곱근 a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됐어요? 그래서 걔를 읽을 때 x는 a의 n제곱근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 표현인 거고요. 이 표현은 이 표현인 거예요. 조금 헷갈리죠? 얘는 안 헷갈리겠지? x의 n제곱은 a입니다. 얘는 그냥 순서대로 쓰면 되는데 x는 a의 n제곱근이 뭐냐 헷갈리니까 x는요, 이렇게 보세요. 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x는 뭐라고요? 근이다. 그러니 x는 근이다. 뭐의 근? n제곱한 방정식의 근이다. 그래서 a의 n제곱한 방정식의 근이다. 다시 a의 x는 n제곱하면 a가 됐을 때의 근이다. 이렇게 해서 읽으면 되니까 조금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이 헷갈리는 친구는요, 직접 방정식을 만들어요. 그냥 이렇게 얘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면 돼요. 아 왜요? 얘나 완벽하게 어떤 표현? 같은 표현. 얘나 완벽하게 어떤 표현? 같은 표현. 3단 논법에 따라서 얘나 완벽하게 어떤 표현? 같은 표현인 거니까 x는 a의 n 제곱 근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방정식을 만들어 버려요. 알겠죠? 방정식을 만들어 버리세요. 무슨 말이냐고? 얘를 하나 들어보죠. 얘는 안 할게요. 얘는 너무 쉬우니까. 됐어요? 얘는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하나 들면 8은 2는 할까? 좋아요. 2는 8의 세제곱 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써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n제곱근, 세제곱근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래요. 2가 근이다. 어떤 얘를 x를 해보면 이렇게 한다고요. x의 세제곱한 방정식의 8일 때의 근이 2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x는 2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 얘가 찾아지면 되고요. 그럼 얘가 찾아지면 얘는 그냥 찾아지는 거니까. 이해되고 있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얘 맞았어요? 틀렸어요? 빨리 한번 보세요. 대답해 보세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선생님 맞았는데 틀렸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냥 근이라고 했죠? 아무 말이 없잖아요. 아무 말이 없으면 실근이든 허근이든 몽창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근이 몇 개? 한 개라고 했잖아요. 세제곱근이면 몇 개 존재해야 되지? 3개 존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틀렸어요. 됐어요? 그러면 얘가 맞기 위해선 이 사이에 우리가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슨 근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지? 실근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근이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2는 8의 세제곱근 중 실근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얘가 맞는데 이런 말이 없잖아요. 이런 말이 없으면 3차짜리는 항상 몇 개? 3개인 거니까 얘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근이 한 개니 물어봤으니까 틀렸습니다 해서 만들어지면 된단 말이죠. 조금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할 텐데 그래도 한번 꼭 봐두셔야 돼요.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더 읽어봐요. x의 n제곱하면 a다. 그럼 x의 n제곱은 a다. 얘는 쉽고요. x는 a의 n제곱 근이다. x는 근이다. x는 근이다. 됐어요? x의 n제곱하면 a다. x는 근이다. 됐어요? 표현 방법을 잘 비교해 놓으시고 특히 근은 항상 개수를 물어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프를 도입했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물어본다고 숫자를 물어보진 않아요. 거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물어보지 않는다면 근이 나오잖아요. 그럼 항상 개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개수를. 실근이냐 허근이냐 확인하시고 n차는 항상 n개 존재하는데 실근일 때만 1개 또는 2개인 거지 n차면 항상 n개가 존재해요. 이해됐어요? 한번 살짝 보시죠. 지우려고 그래요. 자, 그럼 얘도 됐어요.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워요. 그리고요, 이제 얘가 됐으면 또 3단 논법 쓰려고 하는 거죠. 선생님 왜 자꾸 3단 논법입니까? 다시 보세요. 얘도 참이죠. 얘도 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정했으니까 참인 거죠, 뭐. 그러면 얘도 참이야, 얘도 참이야? 그럼 참인 거 2개 가지고 새로 만들어도 뭐가 되는 거지? 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단 논법을 써요. 왜 1이냐고 한 번 더 쓰려고. 기다려보세요. 3단 논법 쓰면 얘하고 얘가 참이잖아요. 그럼 x자리에 얘를 넣어도 참이지 뭐. 그래서 확인해보면 논리체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냥 그렇다고 하고 합시다. 그러지 마시고 논리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x자리에 n제곱근 a를 넣어요. 됐어요? x는 a의 n제곱근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를 통째로 얘로 할까? 그렇지? n제곱하면 몇이 됩니다? a가 됩니다도 참인 거예요. 3단 논법에 따라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좋아요. 그러니까 얘를 전체 n제곱 했더니 a가 됐습니다 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계속 또 이야기하는데요. 기존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건데 이제
유리지수를 이제 갖다가 도입을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노란색으로 할까? 3단 논법 한 번 더 해요. 그러고 나서 얘를 n제곱하면 a가 됐으니까 의미상 이놈을 만약에 a에 n분의 1 거듭 제곱한 다음에 얘를 n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무슨 법칙이 있었지? 지수 법칙이 있었잖아요. 지수 법칙에 따라서 이놈이 얘하고 얘 안에 그냥 숫자라고 보시면 안에 a에 n분의 1 제곱 말은 안 되잖아요. 이 뭔 말이에요? a를 만약에 2분의 1 제곱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a를 곱했다는 거야? 안 곱했다는 거야? 거듭 제곱한 횟수인데 횟수는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데 지금 이게 유리지수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의미가 지수 법칙을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확인해보면 이놈이 a에 n 제곱해서 두 개 곱하면 n분의 n 해서 없어지니까 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안에 있는 이놈, 파란색? 안에 있는 이놈하고요. 이놈하고 완벽하게 의미가 어떤 거지?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걸 무슨 지수라고 하지 우리가? 유리지수라고 해요. 말은 안 되는데 체계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렇죠? 체계를 맞춰서 여기에 n분의 1제곱이 들어가면 그 n 하면 지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되니까 두 개 해보면 얘가 a가 되는데 그놈이 거듭 제곱한 놈의 정의에 따라서 얘도 맞춰지는 거니까 얘는 유리지수, 얘는 정의. 그럼 얘하고 완벽하게 두 놈이 같아진단 말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한 번 더 써서 이 결론에 따라서 처리해보면 n제곱근 a란 놈과 a의 n분의 1제곱이 완전히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처음 출발할 때 기억나세요? 비교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했었다고. 루트 안에 x의 제곱이 들어간 놈을 뭐로 했었다고? 절대값 x 이렇게 해서 바꿔서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놈이나 똑같은 논리 체계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듭 제곱근을 보면 걔를 뭐로 바꿀 수 있다? 유리지수로 바꿀 수 있다. 유리지수를 보면 뭐로 바꿀 수 있다? 거듭 제곱근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3단 논법 두 번째 거에 따라서 거듭 제곱근과 무슨 지수는? 유리지수는 좋아요. 그 표현 방법이 완전히 어떻게 한다고?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됐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좋아요. 그래서 드디어 유리지수를요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뭐로? 거듭 제곱근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적인 바탕이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습니까? 좋아요. 보시죠. 그래서 지웁니다. 다 지우죠 뭐. 세 번째인가요? 이제 거듭 제곱근의 성질하고 유리지수를 좀 두 개 비교해 봐야 돼요. 유리수? 유리지수 이 사람아. 미안합니다. 됐어요? 자,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다 같이 계속 정리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n제곱근 a가 있대요. 그 다음에 곱하기 n제곱근 b가 있대요. 이게 이제 거듭 제곱근인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 제곱근인 거니까 우리 루트 처리하듯이 곱하기 나누기만 돼요. 더하기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앞에 있는 얘가 거듭 제곱근인데 얘를 유리지수로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a의 n분의 1제곱이 돼요. 그리고 곱하기 뒤에 보면 b의 몇 분의 몇 제곱? n분의 1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요. 지수 법칙을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얘하고 얘 처리해 보면 a, b의 전체의
n분의 1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 봤더니 얘가 n분의 1인 거니까 결국 루트 ab의 n제곱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n제곱근 ab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결국 얘하고 얘하고 같아, 얘하고 얘하고 같아, 얘하고 얘하고 같아. 그럼 얘하고 얘하고도 같은 거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도 몽차장 같아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하고요. 얘를 무슨 지수라고 하는 거지? 유리지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두 번째 거 가시죠. 곱하기 했으니까 나누기 해봅시다. n제곱근 a가 있대요. 그리고 나누기 n제곱근 b가 있대요. 이놈도 역시 앞에서 했던 그 유리지수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는 거죠. 뭐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 봤더니 이놈이 두 개 곱한 놈인 거니까 나눈 놈인 거니까 n제곱근에 나누기 b의 n분의 1제곱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럼 여전히 묶여지기를 a, b에 다시 할게요. 묶은 다음에 나누기인 거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됐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봤더니 이놈이 거기에다 n분의 1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두 놈이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만들어진 거죠. 이해됐어요? 얘를 거듭제곱근의 성질, 얘를 무슨 지수? 유리지수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세 번째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 놈이 이렇게 된 놈을 전체 m 거듭제곱 했대요. 됐어요? 그러면 또 유리지수 써봐요. 확인해 봤더니 a의 n분의 1의 전체 m제곱하고 같아진답니다. 모두 5개야 되는 좀 위에다 쓸걸. 뭐 봐줘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얘가 a의 n분의 m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되는 놈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요 놈은 서로 순서 자리 바꾸잖아요. 그러면 a의 m제곱의 n분의 1제곱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파란색. 그대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a의 m제곱의 n분의 1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두 놈이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놈을 보면 얘가 그냥 안에 들어가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놈을 보면 그냥 안에 들어가서 쓸 수 있습니다는 건데 사실은 이런 논리 과정을 거쳐서 얘하고 얘하고 완벽하게 표현법이 같으니까 쓴 거죠. 네 번째 보시죠. 이번엔 조놈 가지고 처리해 보면 거듭제곱근을 여러 개 처리할 수 있어요. 잘 보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대요. n 거듭제곱 n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놈을 역시 유리지수로 사용해서 싹 다 표현해 보세요. 그럼 유리지수 사용하면 a의 n분의 1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n분의 1제곱의 전체의 몇 분의 몇 제곱? n분의 1 거듭제곱이 됩니다. 그런 거니까 이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a의 nm이라고 할까? 좋아요. nm분의 1 이놈하고 완벽하게 같은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 완벽 같은 표현인 거니까 이번엔 a의 n분의 1에다가 a의 n분의 1 이놈도 완전히 같은 표현인 거니까 나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보고 있죠,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요 놈이 올라가 보면 mn이 서로 자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n 거듭제곱 m 거듭제곱 이렇게 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 완벽하게 어떤 표현인 거니까 같은 표현인 거니까 앞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는 거고요. 성질은 식을 변형할 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자리 바꿔도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은 완벽하게 같은 표현인 거고 얘 겉에 있는 놈은 안으로 들어가도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은 완벽하게 어떤 표현이 됩니다? 같은 표현이 됩니다 해서 처리가 되어져 있는 거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5번째 거 칸이 될까 모르겠는데 해봐도 될까요? 5번째 거 이번엔 밖에 있는 놈이 m p 거듭제곱에다가
안에 있는 저 놈이 A에 다시 쓸게요. 다섯 번째 건 M배의 P했대요. M배의 P. 그리고 A의 N배의 P. 얘는 MP, 얘는 NP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여전히 이놈하고요. 칸이 무조건 말에다 쓰겠습니다. 해봤더니 거듭제곱한 놈인 거니까 불러봐요. 나 사라졌다고 그냥 딴 생각하지 마세요. 됐어요? 얘 정리해보면 A에 불러봐요. N P 거듭제곱한 놈의 M P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 안에 들어간 거듭제곱인 거니까. 그리고 얘하고 얘 봤더니 앞에 있는 P와 뒤에 있는 P가 두 놈이 어떻게? 사라져버려서 처리해버리면 이 놈이 A의 N M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놈인 거니까 얘를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식이 이렇게 돼요. A의 N의 M 거듭제곱 뭐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나 이 표현이 완벽하게 어떻다고 또 같다고. 아니 모양이 안 예쁜데? 좀 비슷하겠어? 그래 똑같아. 됐어요? 이렇게 해서 모두 5가지 표현 방법을 좀 싹 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됐어요?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거듭제곱근의 성질과 유리지수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 한번 보시면 n 있으면 한 덩어리를 묶을 수 있어요. 이 n하고 n이 같아야 되는데 이제 빨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을 유리지수로 이해할 수 있고 유리지수를 거듭제곱근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가능하면 기존 체계를 이용하는 게 편리해요. 우리는 가능하면 기존 체계를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고. 기존 체계가 얘는 새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얘는 유리지수를 그냥 지수 법칙에 따라서 쓰면 되는 거니까 거듭제곱근이 나오면 유리지수로 바꿔보세요. 그게 약간 쉬워요. 다시 거듭제곱근이 나오면 뭐로 바꿔봐? 유리지수로 바꿔서 지수 법칙을 사용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익숙하게 계산이 만들어져 있어요. 물론 유리지수가 나오면 뭐로도 바꿀 수 있지. 거듭제곱근으로도 바꿀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거듭제곱근이 나오면 유리지수로 바꾸세요. 그래서 싹 다 확인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꼭 한번 정리 한번 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는 지우고요.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우죠? 내가 지금 설명한 거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래다가 할게요. 네 번째. 드디어 이제 왔어요. 됐어요. 드디어 이제 사용할 준비가 된 거죠. 네 번째. 지수 법칙과 여태까지 배웠던 지수 법칙의 확장이라고 할까요? 좋아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어요? 이게 지수 법칙이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또 써? 좋아요. 기존 체계를 하나 만들어 놓기를 기존 체계가 A의 M제곱에 곱하기 A의 N제곱 이놈을요 이렇게 했었다고. A의 M에다가 플러스 N입니다. 해서 이제 그대로 처리한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나눗셈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먼저 써요. A의 M제곱에 N제곱한 놈은 A의 M N입니다. 이게 이제 지수 법칙이었고요. 나눗셈 할 때도 우리 이렇게 했다고. A의 M제곱에 나누기 A의 N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우리가 얘를 사실은 기준 잡고 분류해서 셋으로 나눴어야 했단 말이죠. 됐어요? 셋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A의 M 마이너스 아이고 다시 미안합니다. 지워요.
잘 보세요. m이 n보다 클 때가 있고 m과 n이 같을 때가 있고 m이 n보다 작을 때가 있고 이렇게 기준 잡고 분리해서 우리가 나눠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해 보면 a에 m-n입니다. 이렇게 써도 충분히 얘가 이해가 됐었단 말이죠. 근데 이해 안 되는 이놈을 a에 0제곱이라고 얘를 그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얘를 그대로 계속 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0제곱을 몇 취급해서 1 취급해서 얘를 그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은 모두 자연수 지수였는데 여기서 0까지 들어갔으니까 정수 지수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이게 정수 지수입니다. 앞에서 써야 되겠네. 여기는 얘가 0. 이때는 싹 다 자연수였잖아요. 그렇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자연수에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a의 n-m분의 1입니다. 그런 건데 얘를 계속 쓰기 위해서 a의 -m-n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여전히 두 놈이 같은 놈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된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음수지수. 여기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내가 이거 살짝 조금 더 설명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해 보면 2에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2에 8제곱에 8제곱 너무 크다. 저번에도 2에 8제곱 했던 것 같은데 2에 3제곱에 나누기 2에 5제곱 있잖아요. 그럼 이놈을 원래 2에 5 빼기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요. 앞으로 얘를 2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미안해요. 이렇게 해야죠 이 사람아. 그냥 앞으로 2의 마이너스 2제곱을 이 표현 방법을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죠. 그래서 역시 얘도 얘로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한번 살짝 보세요. 지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 그냥 표시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냥 앞에서 뒤에 거 뺍시다. 앞에서 뒤에 거 빼면 이거 자체가 음수니까 됐어요? 근데 뭐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지웁니다. 그러니까 이놈을요. a에 m-n 이렇게 해놓고 이놈이 몇일 때도 있고 0일 때도 있고 이놈이 무슨 수일 때도 있고 음수일 때도 있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정수 지수까지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 체계가 자연수에서 정수까지 이제 확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했으니까 뭐로 하고 싶은 거지? 정수했으니까 뭐로 하고 싶은 거죠?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도입된 거지? 거듭 제곱근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거듭 제곱근으로 무슨 지수를 이해하자? 유리 지수를 이해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가 된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럼 거꾸로 유리 지수는 뭐를 이용해서? 거듭 제곱근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슨 법칙을 쓰려면 지수 법칙을 쓰려면 유리 지수를 사용해서 얘로 계속 이해하자 이게 거예요. 무슨 체계 계속 사용하자?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기존 체계를 계속 사용하자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거듭 제곱근을 보면 무슨 지수로? 유리 지수를 사용하고 유리 지수를 보면 거듭 제곱근을 사용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문제들은 거듭 제곱근을 주면 무슨 지수를 사용해서? 유리 지수를 사용해서 지수 법칙을 그대로 쓰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됐어요? 이거 하려고 그렇게 온 거예요. 중간에 뭐 그래프 넣고 막 이랬었잖아요. 거듭 제곱근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거듭 제곱근 개념 자체가 유리 지수를 이해해주는 3단 논법의 중간 허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잖아요. 유리 지수까지 했으니까 어디까지? 실수까지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왜 실수까지 확장시키지?
실수까지 확장돼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서 그래. x축 찾아내려고. 됐어요? 그러니까 실수 지수까지 확장시키려고 하는데 실수 지수는요. 이게 그냥 받아들여져요. 보통 알려져 있다 이렇게 돼요. 교과서상에서. 알려져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쓰라고 하는구나 그래요. 선생 아까 그 거듭제곱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막 난리치면서 막 그래프 그리고 막 증명하려고 애쓰더니 왜 여기 넘어오면 갑자기 알려져 있다고 그러고 그냥 꽁으로 먹으려고 듭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 또 새로운 게 필요한데 그게 고등교과과정을 벗어나요. 알겠죠? 고등교과과정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이걸 논할 만한 그 논리적 기반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상에서 이제 알려져 있다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알려져 있으면 이거 우리가 이해 못하는 다른 걸 끌어다가 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자는 얘기구나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죠. 뭐 예를 들어 좋아요. 여기 아래 예를 들면 2의 루트 3 거듭제곱 이런 놈 있잖아요. 됐어요? 2를 루트 3번 거듭제곱하래요.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무슨 법칙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지수 법칙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됐어요? 이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됐어요? 지금 지수 법칙을 써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게 기본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요.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 거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조금씩 나오는데 많지가 않아요. 거기 딴지 걸지 마시고. 그러니까 얘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거듭제곱 끊을 때 제한범위 걸었어요. 한 번 더 보시죠. 거듭제곱 끊을 때 제한범위 걸었다고 루트 안이 무슨 수를 만들었지? 양수를 만들었다고. 됐어요? 선생님 루트 안에 음수도 있잖아. 양수를 만들었다니까요. 기존 체계를 유지하려고.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에서 사용해서 유리지수를 사용했다는 얘기는 유리지수가 거듭제곱근이 같다는 얘기는 거듭제곱근의 제한 범위가 유리지수에도 그대로 사용되니까 이걸 사용하기 위해선 밑이 항상 양수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밑이 양수인 제한 범위에서만 얘를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가 제한 범위를 걸고 있습니다 하는 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될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반드시 나오는 거 뭐 나올 것 같아요? 뭐 나올 것 같아요? 반드시 나와요. 됐어요? 하나 또 내라 그러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수에서 정수까지 했으니까 얘 나오겠죠? 됐어요? 음수 나오겠죠? 0은 너무 쉽잖아요. 2의 0제곱은 1입니다. 그런 거니까 나올 만한 것은 음수 지수하고요. 그 다음 무슨 지수? 유리 지수. 얘 두 개가 잘 나와요. 선생님 무리 지수, 이 실수 지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2에 이거 쓰지 마세요. 2에 루트 3 마이너스 1 거듭. 그렇잖아요. 이런 왜 갑자기 설레시느냐고? 나도 모르게. 이런 놈도 있는데 이런 놈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막 꼬아서 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린 알려져 있구나.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왜 도입됐냐면요. 얘는요.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얘는 우리가 지수를 배웠잖아요. 그럼 뭘 그리는 거지? 지수 함수를 배우려고 해요. 뒤에 단원에 가면 로그를 배우거든요.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거? 로그 함수 그리려고 하는데 함수 그리려면 x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순수하게 y는 a의 x제곱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x를 실수까지 확장시켜야 되는 그 당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갖다가 붙여준 거예요. 알아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x를 실수 전체 x축으로 하라고 쓸까? 그렇지? 축으로 표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얘가 필요한 거니까 얘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올 것은 음수 지수하고 거듭 제곱근 유리 지수 얘는 반드시 하나 나와요. 꼭 하나 내야 되는 게 맞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 정도면 자세한 것 같은데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 둘 셋이니까 표로 한번 정리해 놓을 테니까 보시죠. 야, 이 정도 정리하면 진짜로 뭐 더 할 게 없다. 지워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요. 수학 문제 많이 풀잖아요. 그러면 진짜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개념이 깊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없으니까. 네 번째 거. 위에 거도 좀 지워버리죠. 이거잖아요. 그쵸? 6이라고 쓸 뻔했어요. 표로 정리할까요? 그쵸? 선생님, 표로 정리한다니? 이렇게 돼 있어요. A의 정수니까 이렇게 할까요? 그쵸? A의 n제곱 위에다 해요. 자연수. 그 다음에 여기에 0과 음수. 나 0은 좀 빼면 안 될까요? 저 2의 0제곱 무조건 1이에요. 3의 0제곱도 무조건 1이에요. 그러니까 나 곧장 음수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수까지 확장하지? 유리수까지 확장했단 말이죠. 그럼 유리수 간 다음에 이제 무슨 수까지 가야 되지? 실수까지 가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 법칙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옆에다가 밑을 한번 보죠. 여기다 뭐 쓸까요? 밑 쓸까요? 얘는요, 밑이 칸이 그냥 아래다가 직접 다 쓰고 표 나중에 나눕시다. 밑이 있고요. 지수 먼저 해. 좋아요. 위에는 싹 다 지수예요. 됐어요? 얘 지수예요. 그러니까 밑이라고 하죠. 밑이 A가 양수여도 되고요. A가 0이어도 되고요. A가 음수여도 되는데 사실은 0인 놈은 의미가 없잖아요. 0을 연락이 거듭제곱해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0은 빼고요. 0은 일반적으로 다 생략해요. 다시. A가 양수여도 되고 A가 음수여도 돼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보죠. 이거 한번 봐요. 2에 세제곱 하면 8로 결정되잖아요. 근데 밑이 음수여도 되잖아요. 마이너스 2에 8 세제곱 정도 해보죠.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되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밑이 양수 되고 음수 되고. 근데 음수인 경우에는 역시 이게 지수예요. 밑이 여전히 양수여도 되고 A가 음수여도 돼요. 무슨 말이냐고요? 역시 예를 하나 들어봐요. 예를 들어 음수 지수니까 2에 마이너스 세제곱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8분의 1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2에 세제곱분의 1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 지수는 역수로 보면 돼요. 한 번 더. 음수 지수는 역수로 보면 돼요. 그리고 얘도 돼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제곱 얘도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의 3제곱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된단 말이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로 다 돼요. 유리지수로 넘어가 보면 드디어 밑이 A가 양수인 경우와 A가 음수인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음수인 경우는 뭐로 바꿔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드디어 생략하기 시작한 거예요. 됐어요? 제한 범위가 이렇게 걸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자꾸 다시 좀 패드를 바꿨어요. 깨끗한 걸 하려고. 떨어지네 이거. 다시.
다시 할까요? 자, a가 양수일 때만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3의 2분의 1제곱 이런 놈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유리지수니까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거듭 제곱근으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건데 이런 건 안 된단 말이죠.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여기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 2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놈이 있잖아요. 이런 놈은 우리 표현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됐어요? 왜 표현하지 않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말고 됐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놈은 우리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됐어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밑이 항상 양수여야지만 유리지수로 쓸 수 있는 거죠. 거듭제곱근을 쓰려면. 선생님 홀수는 음수 되잖아. 그러니까 홀수 음수는 또 밖으로 빼서 이해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얘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실수 범위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밑이 역시 a가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있는데 이때도 생각하지 않아요. 됐어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얘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무슨 법칙을 사용해서 지수 법칙을 몽차장 다 사용하려면 이 전부가 지수 법칙을 모두 다 사용하기 위해서 물론 다 얘까지 포함하는 건데 얘는 의미가 없어서 그냥 뺐어요. 지수 법칙을 유리수든 실수든 음수든 자연수든 전부 사용하기 위해선 제한 범위를 걸었는데 이렇게 제한 범위를 건 거예요. 물론 얘도 포함해요. 됐어요? 얘도 해? 이렇게 되면 지수 법칙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생각 안 하고 얘는 생각 하지 맙시다. 할 수는 있는데 하지 맙시다. 이렇게 또 제한 범위 걸어서 확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밑이 양수인 제한 범위를 설정해 버려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밑이 양수인 제한 범위 안에선 지수 법칙을 실수여도 유리수여도 음수여도 자연수여도 내 마음대로 막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이 난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 중에서 꼭 시험에 나오는 거 얘는 너무 쉬워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음수지수 그리고 유리지수 이 둘은 반드시 나와요.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따로 정리해 봐요. 그래서 음수 오늘 빨간색 많이 쓰는데 음수 지수를 보잖아요. 그러면 역수 됐어요, 그렇죠? 역수. 그리고 유리수 지수 보잖아요. 거듭제곱근을 보면 무슨 지수로? 유리 지수로 바꾸어서 싹 다 지수 법칙을 사용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결국은 이 기존 체계를 계속 사용해서 나머지를 다 이해합시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떨어진 거죠. 됐어요? 한참 자세히 설명했는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그냥 대충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학적 논리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까지 좀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됐어요? 문제 풀 때 만나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